서울대 나보내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저 판단하실 때 이제 다음 주가 남았잖아요. 사실은 다음 주가 남았으니까 다음 주를 판단하실 때 저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정시 준비를 한다. 그럼 정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정시 준비를 할 때는 이 두 날짜가 좀 상징적인 날짜예요. 12월 6일하고 12월 27일이 좀 상징적인 날짜인데, 12월 6일은 잘 아시다시피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고, 27일은 수시 등록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만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죠. 26일 6시까지만 납니다. 26일 6시까지만 나고 26일 6시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맛있는 저녁 드시고 정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편의상 이거를 가채점 기간, 여기를 실채점, 여기를 수능 정시원서 접수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가채점 기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실제점 기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원서 접수 기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저기 잘 보시면 뭐 하나 비어있죠? 그쵸? 네, C가 없잖아요. 그쵸? 네. 저게 정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27일 날 최종 등록 마감을 했잖아요. 수시 최종 등록 마감을 했잖아요. 최종 등록 마감을 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못 채우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를 10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등록한 애들은 8명밖에 없다. 그럼 2명이 비잖아요. 그럼 그 2명을 어떻게든 넣어야 돼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넘겨요. 정시로. 그게 수시 미등록 2월 임용이라고 해요. 그걸 발표를 해주려면 원서 접수 전에 무조건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언제 이후만 가능하니까. 27일 이후만 가능하잖아. 27일 5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때 모든 대학이 정시 확정 이동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지원하고 싶어했던 모집 단위가 10명을 뽑기로 돼 있었는데 그 2명이 넘어오면 12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갑자기 여기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안정이 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가 안정이 되면 다른 분의 원서가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되잖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날짜. 그러니까 정시까지 가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순간은 저 C입니다. 저 때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 들어서 대학이 한 명 한 명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추합 엄청 돌려요. 저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넘어오는 인원수가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시지원 준비를 성적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한번 해보셨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요 모든 게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 추합 발표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딱 나오면 이게 점수구나.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알아봐야지 하는 그 의욕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입학처 홈페이지만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계속 전화기만 보고. 그러다 12월 26일이 돼요. 그럼 원서 접수까지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뭔 고민을 해요? 고민을 못하지. 그러니까 맨날 모의지원 사이트만 색깔만 보다가 원서 지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후회가 적은 원서가 좋은 거라고 했는데 후회를 엄청 하게 되는 거죠. 원서가 끝나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 이렇게 가슴속 밑에 이렇게 뭐 있잖아요. 혹시 밀려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밀려 써서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희망을 지금 품어볼 수 있는 시기잖아요. 마킹을 잘못
잘못해가지고 영어가 등급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귀를 열고 뭘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가 딱 나오고 나면 모든 게 다 현실이 돼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점 기간에 아까 제가 5개 갖고 15개, 그러니까 15개 내외예요. 15개 내외 대학을 정한 다음에 그 대학들의 활용 지표나 영역수, 그러니까 그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표준점수를 반영하는지, 애들이 표준점수 기준에 위치하고 100분위 기준의 위치가 달라요. 아까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100분위 기준, 그러니까 배치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준점수 기준이 있고 100분위 기준이 있는데 100분위 기준이 훨씬 많아요, 대학이. 근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이 칸이 똑같이 돼 있으면 그게 위치가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근데 표준점수로는 여기인데 100분위로는 여기 칸에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100분위를 찾아가면. 그럼 얘는 표준점수 대학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반대로 100분위로 여기 있을 수 있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대학이 더 유리한 거예요? 100분위 반영 대학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15개 대학을 정한 다음에 그 15개 대학을 가지고 뭘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표준점수인지 100분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국수의 영탐을 다 반영하는지 아니면 국수의 영탐 중에 뭘 하나 뺄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수를 따져보고,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도 따져보고, 영어가 등급별로 점수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학생부 반영 방식 혹시 학생부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거를 15개를 정하고 하루에 하나씩만 보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보면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뭔 얘기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틀 하고 이틀 쉬고 이틀 하고 이틀 쉬고 뭐 이렇게 해도 딱 그거 15개 보면은 성적표 딱 나온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뭐 종이배치표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종이배치표나 입학처의 모집 요강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저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적을 받으면 점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변화표현 점수나 뭐 모의지원 흐름을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의지원 같은 경우도 애들이 집어넣어놨어. 근데 걔가 수시 합격을 했어. 그럼 걔가 빼줘야 되는데 빼냐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빼지. 합격해서 좋은데 지금. 자기 모의지원 했다는 것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변화표현 점수라는 거는 대학 입학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나 뭐 이런 건 어디가 사이트에서 통해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랑 나중에 해야 될 게 다르고, 지금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간 내내 전년도 결과나 올해 변수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좀 생각하셔야 되는 변수는 제 생각엔 3가지고, 그 3가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와 무관하게 정시지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관통하는 게 3가지가 있어서 그 3가지 말씀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 뒤에. 뭔지 되셨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 네이버에 저기 인투스 교육평가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 하나 나와요. 그 블로그에 가면은 요런 파일이 있고, 요 파일이 있고, 요런 식으로 된 엑셀 파일이 하나 나와요. 혹시 저희 학부모밴드에 가입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765화로 검색을 하시면 저 파일이 나오거든요. 엑셀 파일이 나와요. 저걸 다운받아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활용지표, 영역수,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비율 이런 거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기 수능 활용 점수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그 밑에 100분위 표현 점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저게 대학별로 있는 게 아니고 각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대다, 경기대에 뭐 무슨 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별로 옆에 모집 인원이랑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배치표 만드는 기초 자료예요. 그럼 종이배치표에 있는 자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실제 반영 수능 영역 조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저게 아까 뭐냐면 영역수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 거꾸로 세모되어 있는 거 저거 딱 클릭하면은 요렇게 쭉 나오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국어는 잘 봤는데 수학을 못 봤다. 그러면 국어는 들어가고 수, 영, 탐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이 대학을 클릭해가지고 쫙 보면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만 쫙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라고 적힌 거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것도 똑같이 하나 수학 반영 비율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아, 그럼 반영 비율이 낮은 거만 이렇게 짝짝 체크해가지고 보면 그 대학들만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 찾은 다음에 종이 배치를 펼쳐놓고 그 대학의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의 성적에 걸리면 이 대학도 생각해보자, 이 대학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여기 위에 보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쭉 하면은 낮은 순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수학 반영 비율이. 그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거를 보시면 돼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무슨 걱정하시냐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하나 봤어. 근데 이걸 원래로 되돌리고 싶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기 오른쪽 끝에 가면은 X가 있어요. X 누르면. X 누르면은 저장할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요 하면 돼요. 아니요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그러면 맨 처음 걸로 다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폭파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저거 갖고 이렇게 좀 대학들 좀 많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첫 번째 변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첫 번째 변수가 저것도 착시인데 뭐 언론에 계속 나잖아요. 뭐 2,000명, 1,600명, 뭐 1,300명, 뭐 1,550명 뭐 계속 나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1,600명이 있는데 그 1,600명을 전형별로 다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서 뽑잖아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뽑고. 그러니까 정시에 영향을 주는 인원이 192명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192명이 전년도까지는 의대를 못 가던 192명이 올해 의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의대를 못 가고 주저앉았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192자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럼 그 192자리를 누군가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채우는 아이들이 원래 주저앉았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뭐가 나는 거예요? 192자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192자리에 우리 애들이 갈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192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1300자리랑 192자리 느낌 다르잖아. 그러니까 마치 1600명이 증원돼가지고 굉장히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지만 결국 정시까지 오니까 192명이라고 그냥.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192명 중에 가군이 91이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수시처럼 통으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나다군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91짜리만 생기는 거야. 뭔 얘기인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91, 67, 34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그냥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바로 딱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로는. 네. 저 나군의 67명의 혜택을 보는 건 가나군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려나? 이게 정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67명이 늘었어요. 그럼 의대를 못 가는 67명이 의대를 가잖아요.
그럼 이 67자리가 생기는 게 나군에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서 생기는 거라고요? 가다군에 생기는 거야. 이게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나군에서는 이미 걔네가 의대를 썼으니까 얘네 빈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군별로 하나밖에 못 쓰니까. 얘네가 가군에 어디를 써놓고 나군에 어디를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빈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시를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시면 뭘 하실 수 있냐면 모의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지원을 보시면서 색깔을 보시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보다 위에 있는 애가 다른 분에 어디를 쓰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걔가 거기 붙을 건지 떨어질 건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걔가 거기 붙을 거면 우리한테는 걔는 좋은 애지. 그렇잖아요. 걔가 썼기 때문에 딴 애들은 경쟁률 때문에 안 올 거고. 근데 우리를 붙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가 하나 느는 거지. 걔가 거기 붙기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애만 기도하면 안 되고 걔의 행복이 되게 중요해요. 걔가 행복해야 우리 애도 행복해지는 거죠. 최악이 걔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걔가 불행해지는 순간 우리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경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거라서 이게 원래는 2,000명이 증원이 됐으면은 저 숫자도 더 늘었을 거 아닙니까? 저 192명이 아니라 더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저 숫자가. 그러면 저게 이제 도미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대를 못 가던 애들이 의대를 갔어요. 근데 한 250명이 더 갔어요. 그럼 약대에서 250명이 빠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약대 250명의 빈자리를 연고대 공대 애들이 채울 거예요. 그럼 연고대 공대 250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고대 공대 250자리를 가는 애들은 성대 한 대에 원래 만족했어야 되는 애들인 거죠. 그럼 그 성대 한 대에 만족했어야 되는 애들이 가니까 성대 한 대 250자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계신 거죠? 그럼 이게 처음에는 2,000명 선이 되고 그래서 250명 규모 정도가 넘어버리면 이게 적어도 건대까지 갈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애들이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일반 공대를 가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랑 똑같은 성적을 받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뭔지 되시겠죠? 그게 이제 도미노 온 거예요. 근데 이게 200명 미만인 거하고 250명 이상인 게 되게 다르거든요. 느낌상. 근데 저희 이제 192명이어서 이게 건대까지 갈지 그 위에서 멈출지는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좀 발생했다. 이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 이건데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은 사실은 인문계애들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인문계애들한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자연계애들이 원래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잘 가게 되면 얘들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문계애들한테도 뭐 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건데 무전공 모집은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무전공 모집은 포인트가 4개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게 전체 무전공인지 단과대 무전공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전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의 무전공일 수 있고요. 단과대학의 무전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지 어떤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 건대의 KU 자유전공이랑 공과대학 자유전공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KU 자유전공은 전체고요. 공과대학 자유전공은 공과대학 내의 자유전공입니다. 그럼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범위가 뭐 할까요? 다를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근데 또 대학들이 자유전공이라고 해놨지만 무전공이라고 해놨지만 여기는 선택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U 자유전공으로 건대를 들어갔다. 근데 걔가 수의과를 가기는 어렵다. 뭔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애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알아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갈 때 조교들이 희망과 써내세요 막 이랬는데 막 써서 내면 막 조교 와가지고 넌 일로 못 가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갈 수 있는 데랑 갈 수 없는 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쓰기 전에. 그리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도 여기는 못 가요. 저기는 원래부터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데니까. 저기는 특성학과이기 때문에 저기 갈 수가 없어요. 저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대학인지 아니면 단과대학인지 아는 게 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모든 자유전공에는 지원 불가 전공이 존재한다. 되셨죠? 계약학과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지원 전공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거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 KU 자유전공을 보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원하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세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문계는 국어를 많이 보고, 뭐 자연계는 수학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시. 그럼 쟤네는 어떻게 해요? 이걸 따져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열린전공학부라고 부르는데 열린전공학부 인문, 자연을 따로 뽑아요. 들어가서 선택은 자유롭게 해요. 들어가서 선택은 자유롭게 하지만 인문하고 자연을 따로 뽑는. 한양대 인터칼리지라는 자유전공은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상경계열의 반영 비율을 따라가요. 선택은 자유롭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양대는 인문 반영 비율이 있고 상경 반영 비율이 있고 자연계열 반영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인터칼리지는 상경 반영 비율을 따른다. 그걸 대학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는 올해 모집 요강에 올해 이제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건대는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가 다 반영 비율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4개의 반영 비율이 존재했는데 올해 2개로 줄여버렸어요. 2개로 줄여가지고 언어 중심하고 수리 중심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수리 중심이 무조건 자연계만 있는 게 아니라 건대 상경 계열도 다 수리 중심이에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공과대학 자유전공은 당연히 A와 B 중에 뭘 쓸 텐데 B를 쓰겠죠. 그러면 KU 자유전공은 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전형 비율이 저 두 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좋은 거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으면 대학에서 알아가지고 A 계산하고 B 계산한 다음에 좀 더 점수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걸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대학마다 저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를 확인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뒤에 나오겠지만 가산점을 주는데 탐구에 가산점을 주는데 자유전공에는 가산점이 없는 대학도 있고.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그리고 자전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건데, 자 보세요. 이게 동국대 모집인원이에요. 동국대 올해 정시 모집인원 전체입니다. 그럼 인문계열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게 뭐 굉장한 지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증감만 보면 되는데, 저기 마이너스 59고 플러스 64니까 늘었잖아요. 이걸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의지의 문제지. 이건 뭐 이렇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계열도 보면은 27, 44는 줄었는데 107이 늘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인문은 5명 늘었고 자연은 36명 늘었고 합치면 41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원이 늘면 입결이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동국대는 입결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저것만 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국대가 열린전공으로 129명을 뽑는데 근데 129명이 저게 다 신설이잖아요. 근데 늘어난 인원은 41명밖에 없으면 어딘가에서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첨단 분야 증원이 있었고 올해 의예 증원이 있는데 얘네는 순수 증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전형 인원이 있는데 원래 총원이 있는데 그 총원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의 영향을 안 미치죠. 근데 자전은 무전공은 각 모집 단위에다가 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과에 가가지고 우리 무전공 만들고 싶은데 몇 명 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 3명, 그럼 3명. 경영학과 10명. 이렇게 모아서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의 정원이 뭐 한단 말이에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단적으로 지금 이 5개, 6개 모집 단위를 보면 다 7, 8, 9명씩 다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작년에는 16등까지 붙었는데 올해는 9등까지만 붙는 거잖아. 그럼 이케어이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년도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16명이 붙었는데 올해 9명밖에 못 붙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결과를 보고 쓰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본다는 거는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몇 점이 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중위권을 형성하는 학과와 상위권을 형성하는 학과와 그 다음에 하위권을 형성하는 학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대학에. 그럼 그거를 2년 연속으로 그런 모집 단위가 있고 이게 해마다 다른 데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마다 다른 데 말고 2년 연속이나 3년 연속 계속 위에 있는 과는 올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위에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전공의 네 번째 포인트가 무전공을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이건데 애들이 정시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옮겨들 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각 대학이 지정 과목을 폐지를 하면서 수시는 그냥 놔뒀는데 정시에서는 사탐이나 과탐에 가산점 주는 대학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했으면 하나는 받지만 하나는 못 받는다는 뜻인 거죠. 특히 왼쪽에 경희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오른쪽에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A카를 보시면 얘네는 과탐 가산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탐 가산점도 있어요. 뭔지 되세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비율이 아니고 4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딴 데는 비율이잖아요. 네, 근데 경희대는 4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예시를 하나 들기 위해서 재미로 그냥 연대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위에 아이는 생활과 윤리를 했고 생윤 사문을 했고 밑에 아이는 생원 지원을 했어요. 얘네 둘을 비교하면은 표점 합으로만 따지면 401, 401 같아요. 100분위를 따지면 위에는 285고 밑에는 290이에요.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비교를 하면 배치표상으로 보면 표점 기준에서 보면 얘네들은 같은 곳을 보겠죠.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100분위로 보면 밑에 친구가 B라는 친구가 훨씬 더 높은 걸 보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얘네 둘이 올해 만약 연대 인문계열을 지원한다. 아까 제가 미적기와 과탐을 한 애가 어떻게 한다고 인문계열 원서를 쓰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원서를 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올해 원서 쓰면은 A가 이긴다. 왜냐하면 A는 두 과목의 가산점을 받고 B는 두 과목의 가산점을 다 못 받기 때문에. 뭔지 되세요? 네. 실제로 올해 지금 이제 이렇게 반영 비율이 이렇거든요. 요거랑 사탐 가산점 때문에 A가 이긴다.